안녕하세요. 좋은버스턴TV의 좋은버스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CMG제약인데요. 먼저 대표자는 이주영 님이고 설립은 2001년에 하였으며 상장도 마찬가지로 2001년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CMG제약은 차바이오텍이 최대 주주로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참고로 차바이오텍의 지분율은 25.84%입니다. 그리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대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고 하며 이는 국내 제약사 평균 성장률인 5%에 비해 높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또한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제가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보시면 작년 한 해는 이 작년이 2019년도입니다. 작년 한 해는 최대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최근 4년간 20%대의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 평균 성장률 5%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4년 연속 영업이익도 달성하였다고 하네요. 밑에 보시면 당분기 경영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분기 대비 11% 증가한 145억 원이라고 합니다. CMG제약은 코로나 관련주가 아님에도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 되게 내실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회사의 최근 3개년치 손익계산서를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제가 다트 사업보고서에서 가지고 온 손익계산서인데요. 보시면 17기가 2017년도입니다. 매출액이 415억 원에서 약 500억 원 증가하였으며 500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586억 원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약 16억 원에서 26억 원 증가하였으며 26억 원으로 증가를 하였으며 18년도에 26억에서 조금 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 당기순이익은 18기가 제일 많은데 18기가 약 61억 원 정도로 제일 많은데 이것은 법인세 비용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법인세 비용이 여기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이나 그 세액 감면 공제 같은 항목을 2018년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법인세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8기에는 당기순이익이 61억 정도로 크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세계 최초 필름형, 여기서 필름형이라는 게 약자로 ODF라고 하고요. 이것은 Orally Disintegrating Film의 약자입니다. 이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인 데핍조, 이게 성분명은 아리피프라졸이고요. 이 데핍조에 대해 2019년 말 미국 시판 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연간 약 5조 원 규모의 미국 조현병 치료제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MG제약의 특허 기술인 스타필름은 약의 쓴맛을 못 느끼게 하여 불쾌감이 없으며 복용 시 이물감이 없고 탁월한 약효가 균일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조현병 치료제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2년에 81억 달러, 81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입니다. 이 81억 달러에서 2026년에 117억 달러, 이거는 한화로 약 14조 원인데요. 이만큼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보아 향후 CMG제약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하반기부터 5조 원의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여기 5조 원에 약 10%만 매출이 나와도 5천억 원인데요. 위에 보시면 이 2019년도 매출액이 586억 원인 것으로 봤을 때 약 5천억 정도만 나와도 이 실적이 거의 약 10배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향후 주가에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기사인데요. 그때 보시면 세계 최초 ODF 조현병 치료제인 데핍조는 지난 연말 미국 시판 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연간 약 5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조현병 치료제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CMG 제약이 보유한 ODF 기술 스타필름은 약의 쓴맛을 효과적으로 차폐해 불쾌감이 없으며 복용 시 이물감이 없어 부드럽고 용해도가 낮은 주성분들을 균일하게 분산함으로써 탁월한 약효 균일성을 보유하며 필름의 파손이나 변질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현병 치료제 말고도 참고로 지금 CMG 제약이 하고 있는 것들이 비만 치료제도 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의 경우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판 TRK 저해제라는 이 항암 신약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독하고 항암 신약 개발 사업단과 공동으로 국내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MG 제약이 여러 가지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밑에는 분기보고서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아까 데핍조의 성분명이 아리피프라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리피프라졸 ODF에 관해서 이게 조현병 관련된 건데 밑에 보시면 시장 규모가 2022년에 81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117억 달러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유동성 장세로 인해 그동안 오르지 않은 코로나 비관련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것도 기사에 따르면 최근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테마주로 몰리고 있는데 7월에는 주로 제약 및 진단키트 테마주가 거래대금 상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주로 지수를 견인하긴 했으나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 CMG 제약은 거의 오른 것이 없으므로 추후 투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사에서 코로나 관련주인 신풍제약의 밸류에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풍부한 유동성이 섹터 내에서 이 섹터 내라는 건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씀을 드립니다. 섹터 내에서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 주에서 코로나 비관련 제약바이오주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신풍제약, 뭐 부강약품, 뭐 대웅 아니면 뭐 녹십자 관련주, 뭐 종근당 이런 주들은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라서. 그런데 CMG 제약은 코로나 비관련주인데 그동안 코로나 관련주만 너무 갔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가서 조정을 받을 때 코로나 비관련주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뉴스 관련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관련 기사인데요. 위에를 보시면 지난달 신풍제약 등 일부 바이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이 해소된 7월의 경우 거래 상위 종목의 바이오 및 진단키트주 지수 ETF가 대거 포함이 됐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표를 잠시 보시면 7월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코로나 관련 주만 표시를 해보면 제약 바이오주만 표시를 해보면 신풍제약, 시젠, SK바이오팜, 그리고 부강약품, 셀트리온, 일양약품, 랩지노미스 이거 진단키트주죠. 그리고 파미셀.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8개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이거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이오주 역시 괴리율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호재 뉴스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밸류에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다. 신풍제약의 경우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불과하지만 주가이익 비율이 1600배에 달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보빈도 거래를 계속해왔다. 이 퍼가 1600배면 진짜 엄청나게 높은 수치로 말도 안 되게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신풍제약이 좀 조정을 받고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제가 생각해본 리스크 포인트 및 예상 반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트 공시를 보면 비등기 임원인 유윤승이 주식을 장대 매도하였는데 CNG 제약에는 악영향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점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는 회사의 임원이 장내 매도한 것은 CNG 제약의 주가가 높아서 판 것일 수도 있고 당장 돈이 필요해서 판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 이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내 매도한 주식 수가 5,500주이며 처분 단가도 2020년 8월 10일 주가, 지금 현재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8월 10일인데 이 주가의 종가인 4,670원보다 낮은 4,630원이 처분 단가거든요. 이 처분 단가가 지금 종가보다 낮으므로 CNG 제약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래는 다트 공시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유윤승 님이고 비등기 임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7월 28일에 5,500주를 장내 매도하였으며 처분 단가가 4,630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CNG 제약의 일봉 차트인데요. 7월 24일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양봉을 세웠죠. 비록 이 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몸통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세력이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선을 지금 타고 가면서 차트가 깨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추후 아까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로 인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 둘째, 세계 최초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판매 예정. 셋째, 유동성 장세로 인해 그동안 오르지 않은 코로나 비관련 제약 바이오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CNG 제약의 기업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